그때는 이제 계좌이체를 하더라고요. 계좌이체 10글자까지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까지 오면 사실 좀 무섭거든요. 당하는 입장에서. 소개팅을 하고 보니까 유부남이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사실은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스토킹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헤어졌는데 네. 막 집착하고 계속. 네. 그런 경우도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사례가 혹시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스토킹의 렌즈가 엄청 넓던데. 예. 사실 이제 뭐 최근에 강력 범죄를 보면은 이제 뭐 2016년에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이나 2021년에 노원 세모년 살인 사건 등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다 스토킹으로 이제 시작돼서 발생한 강력 사건인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2021년 4월 20일에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사실 뭐 헤어지고 나서 회사 앞에서 꽃 들고 기다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크게 뭐 문제가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뭐 어찌 보면 미화되기도 했잖아요. 예, 미화되기도 할 정도였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게 다 스토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 범죄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의사에 반해서 연락한다든지 뭐 이제 따라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기다리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토킹으로 규정이 돼서 이제 처벌 대상이 됐고 이제 제가 했던 사건들 제가 이제 뭐 봤던 사건들이나 했던 사건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좋으니까 사귀는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한쪽이 이제 뭐 좀 붙잡을 수 있잖아요. 연락을 하는데 이제 연락이 원치 않으면 차단을 하죠. 차단을 하면 보통은 다 그만해요. 이제 전화나 카톡이 차단이 되면 이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이메일 같은 걸 보내요. 이메일을 알고 있었으면 이메일도 차단하면 이제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계좌이체를 하더라고요. 계좌이체. 이런 식. 예, 이런 식 하면서 메시지 남기고 이제 10글자까지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식 하면 좀 그러니까 보통 한 1,000원씩 정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예, 뭐 액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좌이체까지 오면 사실 좀 무섭거든요. 당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건 좀 그럴 것 같아. 예,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서워지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스토킹입니다. 예, 어쨌든 뭐 계좌이체를 하든 수단은 상관이 없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러면 하면 이게 스토킹이라고 처벌법이라고 되는 기준 자체가 네. 상대방이 결국은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상태일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이제 그 스토킹의 정도가 이제 법에 보면은 이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근데, 그 약간 정량적 평가가 안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 계속 연락을 하고 이런 것만으로 이제 불안감을 느낄 정도가 된다고 보이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스토킹이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입법이 될 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연락이랑 스토킹이랑 너무 구분이 안 된다. 맞아요. 그게 예. 이게 그러면 악용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막 이게 너무 막 범람하듯이 스토킹 예, 처벌법이 그죠. 이용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연락과 구별이 어렵다는 게 이제 좀 반대 이유였는데 실제로 요새 스토킹이 많이 좀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나온 사건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내가 돈 받으려고 연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화나서 연락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활용되는 게 지속성, 반복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어쨌든 불안감을 느낄 정도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단순히 뭐 그냥 예를 들면은 이 정도 뭔가 불만을 표시할 만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얘가 뭐 이제 돈을 빌려줬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뭐 우발적으로 그냥 화내면서 몇 분 보냈다. 돈 갚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뭐 징역이나 벌금이 어느 정도 나와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뭐 그냥 벌금형이 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합의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가 됐잖아요. 옛날 같으면 합의하면 끝나는 거였죠. 지금 이제 성범죄와 같이 합의를 해도 이제 처벌이 돼요. 결국은 합의를 어느 정도 잘 내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합의가 되면은 이제 옛날에는 처벌이 안 됐지만 지금은 처벌은 되지만 이제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스토킹 사건에서도 만약에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경찰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연락하지 마라. 이제 전화나 이제 서면으로 연락하지 마라고 제일 먼저 연락이 가요. 근데 이제 그때는 지켜야 돼요. 그거를 만약에 어긴다. 뭐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냥 내가 연락해야지 연락한다 이러면 또 구속될 수가 있어요. 예. 접근금지 명령하면 예. 범위가 몇 미터 정도 돼요? 보통 이제 뭐 한 뭐 100m 이내 접근 금지 주거에 뭐 그렇게 되고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까지도 부착할 수도 있고 예. 과하면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 단계에서 잠정 조치가 내려지는데 그런 거를 어기게 되면은
뭐 연락하거나 만약에 오지 말라는데 집 앞에 기다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심적 공포심을 느끼는 분들은 경찰에 연락을 할 때 네. 이제 막 가끔 그렇잖아요. 이게 내 진심을 못 알아줘서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연인 간에 이렇게 뭐 가끔 네. 가끔 그런 사건이 좀 네. 이 기사가 있었으니까 네. 그때 변호사님의 조력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또 있는가요? 예,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면은 이제 고소대리인 변호사가 이제 고소장을 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관한테 이 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사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연락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이 많아가지고 이런 잠정 조치나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이제 빨리빨리 못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이런 부분에 경찰한테 수사기관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충분히 이제 혐의가 입증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모든 사건에서 이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